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현재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훗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가 나왔죠. 그냥 쉰다. 청년 백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요. 백수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래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봤더니 쉬었음 청년 추이, 쉬었음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구직이나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놀고 있다. 말 그대로 쉬고 있다. 이런 청년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지금 요 파란색 기둥들 있죠. 이 기둥들은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단위는 만 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꾸준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건 비경제 활동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청년 비율이 얼마만큼이 되냐 봤더니 청년 비율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거의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백수죠. 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실업률은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실업률 추이는 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청년들은 일을 쉴지언정 기성세대들은 쉬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청년 이야기로 들어가서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발적 백수 별의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실업률은 줄었으나 청년 백수 인구는 증가했다. 여기서 백수가 의미하는 것은요. 니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니트족. 니트족이 뭐냐면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당장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없고 일자리를 찾고자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훈련하고도 있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백수는 곧 니트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자발적 백수, 니트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일을 해본 청년층에서 니트족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요. 올해 2024년도 3분기 기준 쉬었음 청년, 니트족 청년 비중이 30%에 육박을 해버렸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30%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놀라운 수치인 게 뭐냐면요. 기성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런 나이가 있는 세대가 인구수가 훨씬 많죠. 그런 인구수를 전부 다 더해봐도 그 중에 30%가 젊은 세대라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이겁니다. 30%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자발적 백수를 하는 이유가 세대 차이 때문일까? 인식의 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만의 청년들만의 새로운 문화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 백수 문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 청년층은 제가 말하는 청년층은요, 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 내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바로 퇴사를 해버린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한 사람들 중에 니트족이 많다, 백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해 보니까 본인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청년층은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내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게 있다, 거슬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퇴사를 해버리고 내 입맛에 100% 맞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취업을 하지 못한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제외하고 더 이상 크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 좀 먹고 한 번씩 여행 정도 나가고 이 정도면 되지.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급여가 많은 회사, 내가 좀 힘들더라도
훗날 미래에 조금 더 내가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당장 찾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세대죠. 부모 세대와 다른 풍요로운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청년층은 뭐 대다수가 대부분이 배를 고파 본 적이 없죠. 굶어 본 적도 없고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잠에 들거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세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청년층은 아닙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이런 경험은 많이 없었거든요. 군대에서나 좀 있었을까? 현 청년층은 저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명이 되죠.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인식 변화가 있을 거고요. 기성세대를 보며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 풍요로운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아둥바둥 살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죽을 생똥을 싸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 하나 즐기기에도 바쁜 이 짧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성세대를 보며 느끼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데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전부 다 씹어 먹을 최고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기성세대, 지금 청년층의 부모 세대의 교육 방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뉴스가 최근래 또 바로 나왔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가 힘드니까 부서 좀 바꿔주십시오. 대기업 35% 부모님 전화를 받아봤답니다. 아니, 솔직히, 솔직히, 이제 제가 나이가 뭐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요즘 이런 부모님 보고 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위에서 뱅뱅뱅뱅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해서 헬리콥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시가총액 100대 기업, 대기업이죠, 대기업. 인사 담당자 4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본인이나 동료가 직원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등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35%가 받아본 적이 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연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많이 연락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직원의 어머니가 제일 많이 연락을 주셨네요. 78%. 아버지도 좀 전화 주셨고. 그러면 해당 직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만 25세에서 29세, 20대에 모여 있습니다. 헬리콥터족이 20대에 지금 엄청 포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떠한 사유로 연락을 했냐 물어봤더니 무엇인가를 물어보러 전화를 많이 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어떠한 개선 요청이 있을 때 부모님하고 소통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대책을 혹시 내놓은 게 있냐? 없죠. 뭐가 있겠어요. 애초에 전화 온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그 내용도 들여다봤어요. 신입사원 어머니가 전화해서 부서 이동 주기와 방법이 아들의 적성에 맞냐? 우리 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싫어하는데 이런 걸 조금 배려해줘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단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아들이 회사에 뭘 물어보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전화를 했는데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거, 급여 같은 거 이런 문의를 부모님이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금융업에서는 직장 내 드레스 코드. 우리가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드레스 코드가 딱딱하죠. 정장 차림이라든지. 자, 이런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띠가 뭔데, 복장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그러냐.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회사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군대 가면 군복은 뭐 하렵나 모르겠습니다. 또 제조업에서는 신입사원이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이제 해서 퇴직 처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락 못하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안 봐도 드라마인데요.
무단결근 한 번 가지고 퇴직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예, 뭔가 근태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의 전화를 한다. 아, 제가 인사 담당자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화기 집어 던졌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몇 가지 케이스도 있는데, 뭐 우리 애가 고객 응대 힘들어하고 뭐 실적 같은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서 이동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을 붙잡아 달라. 회사 니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성인, 직장인 자녀, 어른이 된 자녀의 회사 생활까지 개입을 하는 과잉 양육 부모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헬리콥터족 부모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모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 2020년하고 23년 3년 사이를 두고 한번 쭉 내놓은 자료고요. 여성가족부 자료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늘었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늘었죠.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늘었죠.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늘었죠. 결국 이 모든 지표가 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를 본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부모 스스로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고 나를 위해서 더 뛸 수 있게끔 그렇게 뒤에서 조종을 한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조사 자료입니다. 소름 끼치는 자료예요, 이것은. 자녀를 더욱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청년층의 생각과 이러한 청년층의 생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 총체적으로 짬뽕이 되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청년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 아파트의 미래가 청년층에서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청년층 결혼할 생각도 없죠.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뭐 크게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런 세대가 국민 평형이란 게 과연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지금 국민 평형은 34평을 의미하죠. 84 타입. 과연 이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평수, 돈이 조금 들어가는 아파트조차 아닌 뭐 빌라라든지 원룸 이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 가격을 청년층들이 훗날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의지가 지금 청년층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청년층에선 더 심각해요. 이러한 청년층이 바치고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부동산은 진짜로 개박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앞으로 하향세를 저는 강하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 받쳐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아파트가. 하지만 명품, 자동차, 여행 이러한 과시를 위한 문화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문화 있죠. 우리 인스타 문화 이런 거 있죠. 이쪽으로는 발전이 될지언정 부동산으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까지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청년층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20대부터 30대 중반이라고 했죠? 10년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껏 올려놓은 이 집값을 앞으로 10년 뒤에 청년층이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년층은 현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어 줄 의사가 1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시기가 10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청년층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미래가 조금은 보이더라. 예,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현재 청년 세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의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딱히 답이 없겠죠. 왜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인구, 청년층의 인식 변화, 과연 현재와 같이 부동산이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의 고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